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거리 곳곳에 놓여있는 간판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별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잡하다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판을 다는 자영업자분들의 마음은 아마 단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집 간판을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더 눈에 띄게 제작하곤 했죠. 그러다 제각각 다른 색, 다른 글자체로 표현하다 보니 근래 우리가 보는 번화가의 간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 눈에는 좋든 싫든 형형색색의 간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인의 경우 한국의 간판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보단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패러디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유럽의 멋진 풍경도 한국 간판을 달면 이렇게 된다는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스위스의 절경이 보이는 음식점들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산악지형을 가진 곳에 간판이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압권이네요. 두 번째는 평온함과 고풍스러운 느낌이 보이는 외국의 어느 상가인데요. 한국형 간판이 도입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국 간판이 들어오니 정말 한국이 되어버리는데요. 재밌네요. 마지막으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호숫가에 보이는 주택들이 매우 운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에 있는 한국 간판이 들어오면 마치 가평이나 강원도에 있는 펜션들이 모여있는 듯한 느낌으로 변하는 모습이네요. 이 사진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한국 간판의 위험이라는 문구로 인터넷상에 떠돌던 사진들입니다. 물론 보여드렸던 사진들처럼 요즘 한국에 있는 모든 간판이 이렇게 10년, 20년 전에 사용된 간판들로 도배되진 않죠. 다소 과장된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간판에 대해 풍자하듯이 아름다운 풍경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간과한 것이 있는데요. 좋다, 아름답다, 촌스럽다, 예쁘다, 멋있다 등 이런 감정들은 사실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이 간판들을 통해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우 한국적이다고 말이죠. 과거 한국 간판은 판매 품목과 연락처를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알리기 어려운 얇은 글자체, 파스텔 톤 저체도, 반듯하게 정돈된 레이아웃 등은 채택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굵은 서체와 눈이 앞을 만치 높은 채도 그리고 보색 위주의 구성된 소위 한국인들의 눈엔 매우 촌스러운 간판들 뿐이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들 디자인이 엇비슷해지며 묘한 조화를 이루었는데요. 또 분식집, 노래방, 부동산, 카페, 편의점 등의 간판은 각각 고유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분식집 간판은 떡볶이와 라면을 연상시키는 빨강, 주황, 노랑 위주이고 노래방은 미러볼을 연상시키는 오색 네온사인 위주, 부동산은 빨강, 초록, 파랑 등의 기본 사만칩과 고딕체 글자 등 보수적인 디자인 위주입니다. 이러한 고유의 디자인은 각각 고유의 톤을 만들고 이런 톤들이 거리에서 불빛으로 서로 겹치고 흩어지면서 시각적 리듬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조화와 리듬 덕에 간판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무질서하면서도 아름답게 어우러집니다. 이 점이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 간판의 시각인 것인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한국과 같이 간판의 무질서함이 나타나는 곳은 세계 명소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홍콩의 밤거리가 그렇죠. 사진을 보시면 한국의 형태보다 심하면 더 심했죠.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의 경우 여기저기 간판들이 난무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간판들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거슬리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들의 입장에선 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콩이나 라스베가스에 있는 글자들을 그대로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장식으로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 종로의 정신없는 간판들을 아름답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간판은 대표적인 사이버펑크 풍경으로도 꼽히는데요. 사이버펑크란 1980년대에 등장한 SF 장르로 가까운 미래, 사이버 기술이 발전했으나 어두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통칭합니다. 실제로 구글에 사이버펑크를 검색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종로와 광화문 밤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기묘하고 낯선 분위기를 풍기는 이미지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잠깐, 언제부터 우리나라 간판들이 이렇게 형형색색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간판들의 역사는 한국의 근대기 역사와 거의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네온사인 간판은 무려 100년 전인 1920년대부터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온사인 간판은 한국에서는 오일 쇼크 이후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법적으로 설치를 금지했었는데 규제가 철폐된 이후 네온사인 간판이 급격히 늘어나서 90년대 밤거리를 상징하는 요소가 되어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밤중에 길을 걷다 보면 거리를 수놓는 네온사인 간판들을 흔하게 볼 수 있었죠. 이후 10년간 네온사인 간판들이 LED 간판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다가 유행은 돌고 도는지
다시 레트로풍이 유행하면서 네온사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판들이 많이 생겼던 걸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과 홍콩, 대만, 일본 등 인구 밀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여러 가게들이 한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고, 간판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 하나에 간판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단조로운 원색을 사용하며 불필요하게 크게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한자, 한글, 가나는 로마자에 비해 글씨체의 제약이 심하고 획수가 월등히 많기에 로마자에 비해 복잡해 보이는 단점을 태생부터 가지고 있죠. 반대로 유럽은 런던 같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도시라도 규모가 작아 가게 하나가 건물을 통째로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법적으로도 간판의 시각적 요소가 엄격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샹젤리제 거리 같은 경우 맥도날드조차 하얀 간판을 쓸 정도라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규제가 약했을 시절에는 난잡한 간판이 난무했지만 규제가 엄격해진 뒤로는 사전에 간판심의 단계에서 얄짤없이 간판 디자인 전체를 수정해야 하거나 상당한 비율을 축소해야 하고 해당 도시의 컬러에 맞게 색상을 변경해야 하는 등 상당히 까다롭게 변했죠. 한편 우리나라의 간판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간판에 대한 인식은 도시의 흉물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서울시에서는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보다 정갈하게 간판을 보수하기 시작했죠. 이후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으로 메가히트를 치고 난 이후 한국이 어딘지 궁금해하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한글로 된 간판이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자 우리나라의 간판은 과거 영어로 도배되었던 간판을 허물고 의도적으로 한글 간판을 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파벳으로 가득 찼던 거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예쁜 한글로 갈아입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단추를 꿰기 시작했죠. 커피숍이라는 용어 대신 커피공방, 마트라는 말 대신 상회란 표현으로 개성을 더했고, 심지어 올리브영, 고디바, 더바디샵, 엔젤리너스 커피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영어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10년 동안 배민채, 가나초콜릿채와 같은 한글어체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한글도 예쁠 수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층들의 많은 호응을 끌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엔 한국의 어디든 개인이 운영하는 예쁜 카페를 가보면 한글로 된 간판이 외국어로 쓰여진 간판보다 더 많이 보이고, 지금까지도 그 인기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멋진 것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외국인들에겐 놀랍고 재미난 풍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 바뀐 한글을 활용한 간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외국인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한글의 아름다움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예시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